안녕하세요. 27강 소크리TV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어 말하기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달, 두 달 전에 제가 한국어 토픽 시험에 말하기가 이제 도입이 될 것이다 라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보겠다고 예고를 먼저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네,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한국어 말하기 잘하는 방법을 예전에 준비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말하기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례보다는 기본적으로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네. 자, 한국어로 말하기 잘하는 방법 하면 학생들은 저에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말하기를 잘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 말하기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입장입니다. 한국어로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는 이 말하기의 목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말하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말하기는 상대방, 혼자 말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려면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내 생각을 상대방이 제 생각을 이해를 해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 주고받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의 목적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서로 소통,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기의 목적인데 여기에 더해서 모국어, 편한 모국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어로 말하기라는 거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말하기를 잘하는 방법으로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들의 자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세는 모든 이론에서도 말을 했고 제가 말한 것은 아닌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상대와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상대를 이해를 해야겠죠. 상대방의 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하기 기능의 한 부분으로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이것은 듣기를 잘해야 된다. 이 듣기가 한국어로 듣기를 잘하고 싶다면 한국어로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 반면에 내가 듣기는 그냥 경청 정도로 하고 표현만 어떻게 말하기만 한국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이 모국어로 편한 언어로 들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듣기, 경청이 잘 되고 나면 그것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우리는 표현이라고 하고 또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언어 기능으로 다시 말하자면 말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는 다시 말하면 경청, 듣기를 잘해야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 잘할 수 있다. 이 자세를 꼭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잘하는 방법 3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에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언어의 대기후라고 언어의 미기후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국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한국어의 노출, 그러니까 듣기를 많이 하고 많이 접하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정확한 한국어의 노출 환경이에요. 그냥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에 정확한 것, 정보가 정확하고 발음도 정확하고 어떤 문법 구조도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한국어의 어떤 환경을 미기후, 대기후를 어떤 기후를 만든 후에 정확성으로 항상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때는 말하기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는 쉽게 말하기를 반복하는 거죠. 내가 들은 것을 반복해 보는 거예요. 계속 나와 내 스스로 나에게 아니면 내가 집에서 뭐 녹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능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통 사람들 굉장히 잘하죠. 그 다음은 적극적으로 내가 한 것, 내가 습득한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말하기 잘하는 방법은 나의 언어 환경을 노출을 시키고 반복해서 말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정확하게 능숙능란하게 유창하게 말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하나씩 들어보는 영상은 좀 다음에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어 말하기 잘하는 방법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러면 나는 말하기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지?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될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음을 좀 잘하고 싶다, 이야기를 잘하고 싶다, 또 발표를 잘하고 싶다. 발표면 어떤 유튜브로 혼자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미리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의 말하기도 잘하고 싶고, 토론도 잘하고 싶고, 인터뷰도 잘하고 싶고, 여러 목적에 따라서 잘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단계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떤 것을 조금 더 채웠으면 하는지를 먼저 발견을 하시고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어 공부를 할 때 모든 것도 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재, 내 교재에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몇 급을 가졌고 내가 몇 급을 급수, 그러니까 그런 걸 가졌다고 해서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교는 나 자신과 해야 되는 거죠.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어느 정도 발전을 했고 달라지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채우면 되고 좋아지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계속 분발을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재평가해 보세요. 내가 말하기 잘하는 방법, 나는 어떤 부분을 채우고 싶은지, 네,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원래 이 다음 영상에서는 노출, 반복, 말하기 반복,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에 취업에 관한 또 퇴직 예정자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어 교원이 되는 여러 경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미리 더 먼저 준비를 하고 말하기에 대한 예시는 다음 영상으로 잠깐 미루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여러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알림도 잊지 마시고요.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